처음에 고마워가 사라지는 순간 호의는 의무가 됩니다. 오늘은 그 경계가 무너질 때 관계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7세 김순희 씨가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거예요. 순희 씨는 젊을 때부터 친구들 모임에서 항상 먼저 계산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더 벌었으니 내가 사지 뭐라며 웃으면서 계산을 하셨죠. 친구들도 고마워하며 언니 덕분에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고마워라는 말보다는 어차피 순이 언니가 낼 거잖아라는 말을 더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그런 말이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오늘도 순이 언니가 쏘는 거지? 라고 묻거나 메뉴를 고를 때 비싼 걸로 시키자 어차피 언니가 내니까 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순희 씨는 그럴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랜 친구 관계를 생각해서 내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30년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라는 생각으로 참으셨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작년 순희 씨 생일 모임에서였습니다. 친구들이 생일인데 본인이 내야지라고 말한 거예요. 30년 동안 친구들 생일마다 식사를 대접해 왔는데 정작 자신의 생일에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거죠. 생일 자리에서 본인이 내야지라는 말. 그날 순희의 촛불은 조용히 꺼졌습니다. 그 후 순희 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각자 계산해요. 그리고 농담이라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하는 친구에게는 그 농담, 저는 상처예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줘요. 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둔감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베푸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상하고 받는 사람은 감사함을 잃어가는 거죠. 이런 관계는 결국 한쪽만 피곤해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건 순희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계속 무리를 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남편 사업이 예전만 못해져서 가게가 빠듯해진 상황인데도 친구들 앞에서는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못 낸다고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순희 씨는 친구 모임을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게 되었어요. 만날 때마다 계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모임 자체가 즐겁지 않아진 거죠. 30년 우정이 밥값 때문에 흔들리게 된 겁니다. 호의가 당연시되는 순간 관계는 균형을 잃게 됩니다. 베푸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나요? 친구들과 식사 후 계산할 때
한 푼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나누려고 하는 사람 말이에요. 언뜻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 함께 있다 보면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그런 분들이요. 대구에 사는 71세 오민석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젊은 시절부터 매사에 정확한 걸로 유명했어요. 회계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숫자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셨거든요. 그런 성격이 직업에서는 장점이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들과 삼겹살집에 가면 민석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술을 반 잔밖에 안 마셨으니까 술값에서 빼줘. 고기도 2점 정도밖에 안 먹었으니 적게 낼게. 처음엔 친구들이 역시 민석이 형은 정확해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민석 씨와 함께 식사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친구들은 메뉴를 고를 때도 이거 먹으면 민석이가 또 계산 복잡하게 만들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긴장의 연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가을 동창회에서였어요. 모두가 10,000원씩 내는 자리에서 민석 씨만 밥 안 먹었으니까, 음료수 안 마셨으니까 하면서 이것저것 빼고 7,000원을 낸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형, 그냥 10,000원 내면 안 돼요? 라고 말했는데 민석 씨는 아니야. 안 먹은 건 안 먹은 거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민석 씨가 모바일로 송금할 때였어요. 10원, 100원까지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고 해요. 장부는 맞았지만 분위기는 틀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하나둘 민석 씨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항상 돈 계산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없었거든요. 민석 씨는 자신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들에게는 불편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석 씨가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본 후배가 요즘 선배님들이랑 만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민석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나친 정확함이 친구들을 멀어지게 했다는 걸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사회적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규칙과 정확함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유연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는 때로 작은 손해를 보더라도 편안함을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공정한 계산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1,000원, 2,000원 때문에 30년 우정을 잃는다면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민석 씨는 결국 정확한 계산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값진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메뉴가 달라도 반반으로 가자 하거나 앱으로 나눈 후 잔돈은 공용 팁으로 하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공정함을 지키면서도 모두가 편한 방식을 찾을 수 있거든요. 관계에서 작은 차이를 넘기는 여유가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번에 내가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내야지. 얼핏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광주에 사는 64세 박미라 씨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미라 씨에게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한 이웃이 있었어요. 김영숙 씨라는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도 같은 나이라서 자주 어울렸고 가족끼리 가깝게 지냈습니다.
문제는 영숙 씨가 항상 주고받음을 따지는 분이었다는 점이에요. 미라 씨가 오늘 내가 살게라고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면 다음에 만날 때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저번에 미라 씨가 냈으니까 오늘은 내 차례네. 지난번 고깃집은 내가 냈으니 이번 카페는 미라 씨가 내야지. 처음에는 공정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번갈아가며 내니까 부담도 없고 좋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한 일인데 마치 빚을 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영숙 씨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번에 미라 씨가 냈으니까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면서 마치 가계부처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라 씨가 깜박하고 있으면 영숙 씨가 먼저 상기시켜 줬어요. 미라 씨, 저번에는 내가 냈는데 오늘은 누가 낼 차례지?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미라 씨는 아, 맞다라고 하면서 계산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라 씨 생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영숙 씨가 생일 축하한다며 식사를 대접했는데 며칠 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미라 씨 생일 때 내가 냈으니까 내 생일 때는 미라 씨가 내는 거지. 생일 선물처럼 준 식사까지도 주고받음의 계산에 넣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미라 씨는 영숙 씨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함께 식사할 때마다 이번에 내가 내면 다음엔 또 내가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상호성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진심 어린 호의를 받고 나서 즉시 보상을 요구하거나 다음 기회에 갚으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고마움보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주는 사람도 진심이 아닌 의무감으로 주게 되죠. 더 심각한 건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점이에요. 미라 씨는 점점 영숙 씨가 자신을 친구가 아니라 거래 상대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우정이라면 가끔은 일방적으로 베풀 수도 있고 또 가끔은 일방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항상 정확히 주고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딱딱해진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미라 씨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영숙 씨가 문병을 와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퇴원할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과일값 3만 원 정도 드렸으니까. 미라 씨도 나중에 내가 아프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픈 사람을 위로하러 온 선물까지도 계산에 넣는 모습을 보고 미라 씨는 정말 실망했어요. 미라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해봤어요. 번갈아 내기 점수는 세지 말자. 오늘은 내가, 다음은 내가 상황 봐서 자연스럽게 하자고요. 하지만 이미 관계가 경직되어 버린 후였어요. 15년 이웃이 밥값 계산 방식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주고받음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주는 여유로운 관계가 훨씬 편안하고 오래 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이 외면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럴 때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인천에 사는 69세 이정화 씨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으셨어요. 정화 씨에게는 대학 동창인 조미경 씨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가족처럼 지냈어요. 문제는 몇 년 전 미경 씨가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석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정화 씨는 친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아가서 간병을 도왔고 집에서 직접 만든 미역국과 반찬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미경 씨 남편이 직장 때문에 낮에 병원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화 씨가 거의 매일 오전에 병원에 가서 점심시간까지 함께 있어 줬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하니까 집에서 죽을 끓여 가기도 하고 과일도 매번 사가지고 갔죠. 수술 날에는 새벽부터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8시간을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미경 씨 가족들과 함께 걱정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울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퇴원 후에도 정화 씨의 도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경 씨가 혼자서는 시장 보기도 힘들어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함께 장을 보러 다녔어요. 요리하기도 어려워하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했고요. 정말 친자매보다 더 잘 돌봐줬습니다. 미경 씨도 그때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정화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마워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라는 말도 자주 했고요. 정화 씨는 친구가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완전히 회복된 후부터는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씩 통화했는데 한 달에 1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만나자고 해도 요즘 바빠서라는 말만 반복했죠. 정화 씨는 처음에는 미경 씨가 건강해져서 바빠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을 통해 들으니 미경 씨가 새로운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고 여행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봄에 일어났습니다. 정화 씨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서 인공관절을 넣는 큰 수술이었어요. 수술 날짜를 미경 씨에게 알려주면서 나도 이제 내 신세를 져야겠네 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미경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네. 그런데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자주 못 갈 것 같아. 퇴원하면 밥이나 1번 먹자라고 말한 거예요. 정화 씨는 그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결국 수술 당일에도 미경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로 수술 잘 되길 바라라는 말만 보내왔죠. 정화 씨가 3달 동안 매일 병원에 다녀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때 정화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도움이 상대방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정서적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베푸는데 다른 쪽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을 때는 감사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그 고마움을 금세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화 씨는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1번 솔직하게 말해봤어요. 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해준 일들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이번에 내가 수술할 때도 같은 마음을 기대했었어. 혹시 내 기대가 과했을까? 미경 씨의 대답은 요즘 정말 바빠서 그랬어. 이해해줘였어요. 그 순간 정화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40년 우정이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진정한 우정은 서로 주고받는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한쪽만 계속 주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값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관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관계를 위한 원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원칙은 모임 초반부터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자 계산할까요? 아니면 더치페이로 할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이런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의 상처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새로운 모임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서로의 성향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게 모두에게 편해요. 평소에 어떻게 계산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농담이라도 상대방을 당연시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 사람이 낼 거잖아. 부자니까 당연히 내야지. 이런 말들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설령 그 사람이 평소에 자주 계산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어요. 대신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라는 감사 표현을 잊지 마세요. 작은 고마움의 표현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요. 호의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다음에는 내가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정확한 계산보다는 적당한 유연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00원, 2,000원 차이 때문에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반반으로 하자. 대충 비슷하게 내자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주고받음의 균형을 지키되 점수를 세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내가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내야지라는 식으로 정확히 계산하며 요구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서로 번갈아가며 내거나 각자 형편에 맞게 내는 게 좋아요. 만약 상대방이 자주 계산을 해준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꼭 밥값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다른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받기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예산을 정해두었어요. 오늘은 각자 계산으로 부탁드릴게요. 라고 미리 말하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전하는 게 서로에게 편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계산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베풀고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계산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누군가의 호의를 받을 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몇천 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는다면 그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담지혜가 여러분의 행복하고 즐거운 일상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